저는 뭐 사실 교양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예, 교양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제가 그 경험한 거, 그리고 또 교양교육 관련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또 학습한 것들을 정리해서 논문을 학회지에 실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뭐 저 혼자 했다기보다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뭐 오산대학교 배영희 차장님, 또 삼육보건대 주현재 교수님, 또 그것보다 또 우리 특히 교교원에 계시는 정경혜 국장님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논문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조금 거기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약간 보완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문대 교양교육이 지금까지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98년도에 고등교육법이 시행령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 규정 속에 전문대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전문대가 교양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상위 규정이 없어지고, 또 교양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평가할 때 이 평가 항목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평가에 많이 참여하셨겠지만 교양교육에 대한 언급이 이제껏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학들은 직업교육이라는 또 이런 명분, 고등직업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런 명분, 또 교육부의 어떤 무관심, 또 법령의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양교육이 이제 사각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CS라고 하는 또 전전 정권에서 강력한 또 그런 이슈가 또 등장하면서 교양교육은 이제 전문대에서 완전히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한 5, 6년 동안 NCS의 광풍 속에서 교양이라는 거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전문대학이 다시 교양교육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 기초교양 컨설팅이 그러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들이 교양교육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전문대학이 우리도 교양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도 일반 대학처럼 교양교육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작년에 실시된 이제 기본 역량 이제 진단에서 평가 항목에 충분하진 않지만 교양교육 부분을 6점을 배점을 해서 대학들이 어쨌든 이렇게 교육부가 주는 사인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껏 잊혀졌던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다시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이 현재까지 연구된 현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을 다룬 논문이 33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올려놓는 사이트들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집계를 해봤는데요. 초창기인 이제 11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는 10편이 발표가 됐는데, 주로 이제 좀 일반적인 개념적인 얘기. 근데 제가 뭐 다른 분이 쓰신 논문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중에 몇 편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해 생각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약간 이렇게 표피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NCS 관련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논문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대가 NCS에 이렇게 이제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 논문들도 NCS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13편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때 와서야 비로소 이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게 우리 기초교양 컨설팅이 아마 미친 영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가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이제 20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교기원에서 우리 단국대학교 윤승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뒤에도 우리 이종혁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전문대 교양교육 체계 모델에 관한 이런 연구가 2019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는 주현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구성 모델 기준 마련을 위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위에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문해 능력이라든지 비판 능력이라든지 뭐 가치관 이런 것 등이 보통 강조가 되고 일반대의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것들을 담은 또 교육 목표로 하는 교과목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대의 그 교양 교육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진로라든지 직업, 전문성, 또 직업 기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보듯이 일반대와 전문대는 교양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목표를 현재로서는 지향을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전문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반대학하고 조금 다른 직업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런 그 교육기관이라는 데서 아마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석에서도 이런 논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아까 소두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일반대 교양교육과 어떻게 달라야 되고 또 어떻게 같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 전문대 교양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해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뭔가 정리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양교육 졸업 이수학점과 전담 조직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이 지금 평균 35.8학점, 그리고 전체 그 이수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전문대학은 2년제의 경우에는 10.8%, 그리고 4년제의 경우에도 한 16% 정도니까 같은 4년제인 일반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중이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전문대에 적정한 교양 이수 학점인지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컨설팅 가면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은 교양교육을 몇 학점 정도 해야 적정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도 그 순간 말문이 딱 막힙니다. 이걸 도대체 몇 학점이라고 답을 해야 될지, 일반대처럼 뭐 한 25%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지, 예, 아니면 뭐 현재 10%를 반영해서 12%만 해주세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될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사실 한 3년 전에만 해도 전문대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영향, 우리 그 컨설팅과 또 그 영양 그 평가 진단에
그 항목에 들어간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작동이 돼서 특히 그 이제 역량 진단에서 이 조직에 대한 그 이제 부분을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략 한 60%에 가까운 대학들이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지금은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현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 시점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문대 교양교육이 학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과목 자체가 전공 기초 과목에 가까운 과목들이 많이 교양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 기구가 생기고 거기에 또 전문 인력들이 편성이 돼서 교양 과목을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게 돼야지만 전문대학에서도 교양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교육과정의 개선, 예, 이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자문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이제 3년간 진행된 우리 전문대학 그 기초교양 컨설팅에서 이런 대안의 탐색에 대해서는 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전문대학들이 이것을 실행하게끔 도와줬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생각에는 전문대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좀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뭔가 우리 컨설팅 역할을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문대 컨설팅의 기본 방향과 목적, 역시 이것도 교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전문대가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에서 그 실행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초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지금까지 컨설팅이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대학 중에는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우수한 그 교양교육 운영 체계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다른 전문대학에서 그것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컨설팅에서 그래서 우수한 대학의 사례를 좀 발표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례집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전문대학 컨설팅 나가보면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해 합니다. 저희도 교양교육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제시해서 그걸 따라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기초교양 컨설팅의 목적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보면은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많은 전문대학에서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앞으로의 또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가 교양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좀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 NCS를 전문대학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져다 줘야 되는지도 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또 일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전문대학도 많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여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문대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의 추진 과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17년도에 교육부가 기존에 일반대가 하고 있던 기초교양 컨설팅을 전문대학에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거리가 2m 이상 되니까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습기가 자꾸 차서요. 그래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위한 준비가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 컨설팅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진단 항목을 일반대 이제 컨설팅 진단 항목을 기초로 해서 전문대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해서 이제 전문대의 진단 항목을 2018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2018년도에 컨설팅 신청을 받는데요. 이제 11개 대학이 1차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41개 대학이 컨설팅에 연차별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컨설팅 참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전문대학은 133개교가 있습니다. 133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0.8% 이제 여러 번 중복 참여한 학교들을 빼내고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30.8%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41개 대학이. 예. 근데 이제 연차별로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4개 대학, 2000년도 14개 대학이었는데 21년도에는 절반으로 7개 대학만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021년도에 대학 역량 기본 역량 진단이 있으면서 대학들이 여력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 이제 중복 참여 대학들도 있는데요. 4개 대학이 중복 참여를 했습니다. 2회 참여한 대학이 3개 대학이 있고 3회 참여한 대학이 또 1개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3회 참여한 대학이 결국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이 아마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아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지역별로 컨설팅에 참여한 대학에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하고 수도권이 조금 많이 참여했고요. 그 외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부산, 울산, 경남하고 나머지 그 지방 지역이 보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컨설팅 진단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단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8년도에 진단 영역을 이제 일반대 거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하면서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개진이 돼서 21년도에 컨설팅을 앞두고 이제 그 진단 영역에 대해서 일부 이제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영역을 그 이제 분리하기도 하고요, 또 통합하기도 하고 이동을 하기도 해서 현재의 이제 우리가 진단 항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컨설팅 진단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단 영역은 총 5개로 되어 있는데요. 1번 영역은 주로 이제 총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교양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컨설팅 나가면 이제 그 담당하시는 뭐 교양 이제 책임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교무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해서 다 필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후에 결과를 보면은 별로 이제 개선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결국 대학의 이런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다음에 제가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총장님이나 보직 교수들에 대한 교양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제공이 돼야 되겠다. 결국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 결국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밑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분이 하려고 해도 총장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뭐 어제도 부산에서 총장님들 모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모임 같은데 우리 교기원에서 뭐 누군가 좀 가서 왜 교양교육을 전문대학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총장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를 전문대학, 각 대학이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 교양교육의 학점을 얼마나 배정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문대학이 교양 졸업이수 학점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2년제, 3년제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한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진단 시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교양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정해진 교과목을 그냥 거의 받아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선택권이라는 차원에서도 전문대 좀 교과목을 보다 많이 좀 확대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좀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대 학생들에 비해서 권리를 좀 침해당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2번 진단 영역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 진단 영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모임에서 많이 논의할 부분인데요. 이제 교양 교과목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번 이제 진단 영역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충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는데요. 이제 이 사회가 지금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이 교양 교과목에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 네. 그 다음에 이 교양 교육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교양 교과목이 담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나가보면은 교양 교과목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우리 박창호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백화점 문화센터 교과목 이런 얘기 많이 쓰시는데,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과목들이. 예, 그래서 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이렇게 의심이 드는 교과목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양 교육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문사회 또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담은 교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3.2.2에서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컨설팅 나가면 이제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 그 얘기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학생들 수요조사해서 다 교과목 편성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 좋다고 하고 강의평가도 이 과목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과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단편적인 내용을 담은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조사라는 항목에서 과연 수요조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최선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운영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대학의 그 강의 계획서 샘플을 보게 될 텐데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교육 목표가 대부분이 전공 교육 목표가 유사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이 그 지향하는 바를 담은 교육 목표라기보다는 그 학과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담은 교양 교육 강의 계획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자체가 이미 교양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정이 되니까 맡은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을 우리가 그 계획하고 또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강의 계획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5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담 기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전담하는 교수님들과 또 직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혹시 컨설팅 나가셔서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있다면은 이런 건 좀 강력하게 공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동안 진행되었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는요, 보시면은 3년간 4.67점으로 매우 우수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연차별로 다소의 편견이 있지만
거의 평균치와 유사하게 이렇게 만족도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그 우리 컨설팅의 전반적인 어떤 그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그 만족도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 만족도를 좀 보면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2개 쳐놨는데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4.4점이니까요. 우리 컨설턴트들의 자세와 태도가 4.8점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대학들이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보고서가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해서 대학들이 그렇게 낮은 평가를 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하고 지금 현재 전문대학이 생각하는 교양교육의 인식에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공고를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낮은 평가를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교양 컨설팅이 전문대 교양교육에 도움이 됐는가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서 한 3년 뒤에는 5.0이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컨설팅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 중복되게 컨설팅을 받은 대학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컨설팅을 받은 학교는 그 뒤에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뭔가를 확인한 내용이 없어서 결과를 좀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었고요. 2번 이상 받은 학교들은 두 번째 가서 컨설턴트들이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보고서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설팅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A대학은요, 컨설팅을 3번 받은 대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인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학은 1차 년도에 컨설팅을 갔을 때는 교양교육에 대해서 조직도 미비하고 규정도 미비하다. 또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 부족하다. 또 교과목이 직업 기초능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 교양교과목 이소학점이 10학점이다. 또 교양교육 전담기구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 좀 공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이제 뒤에 2020년도에 그 결과를 보면은 초록색은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된 부분이고 빨간색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요. 초록색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전반적으로 교양교육의 체조 및 내용 또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이 됐고요. 교양교육이 10학점 미만이었는데 2년제는 12학점, 3년제는 16학점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간 이렇게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공 기초 성격의 교양 교과목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교양 교과목을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노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담 조직도 창의인성 교양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특히 그 교과목의 성격이 아직도 이 과목이 교양 교과목이 맞는가라고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과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일부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교양 교육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컨설팅이 가져온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대학은요, 2회 컨설팅을 받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도 역시 앞의 대학처럼 2018년도에 1차 컨설팅 때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교과목 편성도 적절하지 않고 전담 조직도 없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2년 후에 다시 또 이제 컨설팅을 신청해서 가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의 대학은 초록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이 대학은 아직도 붉은색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1차 컨설팅에서 개선 권유를 받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아직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못했다. 또 오히려 교양 이수학점이 1차 컨설팅 나갔을 때보다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만드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아직 2년 뒤에까지도 만들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지 저도 이 생각 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학인데요. 세 번째 대학도 역시 2018년도와 202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은 학교고요. 2018년도의 컨설팅 결과는 앞에 대학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그 2020년도 컨설팅 결과를 보시면은 붉은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이제 기존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던 창의인성센터를 교양교육혁신센터로 이름을 바꾼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컨설팅을 가셨던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라고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은, 특히 규정조차도 아직 안 만들어지고 교양교육을 몇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이런 아직 그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고 해서 컨설팅의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던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 우리 지금까지 진행된 컨설팅이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성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만족도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보셨듯이 이 컨설팅 이 프로그램의 그 품질에 대해서 전문대학들이 가지는 인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연차별로 참여 대학 수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차별로 좀 많이 확대될 걸로,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상치 못한 환경이 조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참여 대학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고 그래서 금년도 또 내년도 가면서 보다 많은 전문대학이 교육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후에 개선 실적이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첫 번째 대학의 사례처럼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대학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런 것이 컨설팅 후에 개선이 미흡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 컨설턴트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가져왔으면 그 대학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대학은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못할까라는 것도, 그러면 사실 컨설팅의 호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문대학의 기초교양 컨설팅은 전문대학이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작은 인식이라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교양 컨설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 참여 대학 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전문대학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각 부처장님들이 이제 매년 한 서너 번씩 모임을 합니다. 이제 어제 그제도 그 대전에서 전문대학의 이제 부서장들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요. 연중으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우리 교기원에서 좀 어떤 분이 가셔서 이런 부처장님들을 상대로 이런 기초교양 컨설팅에 대한 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하는 시간을,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총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이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부소장님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교양교육이 뭐고 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필요한 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좀 조속히 만들어서,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사석에서는 많이 나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해가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진단보고서, 이건 이제 우리 결과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제출하는 사전진단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컨설팅 이제 배정을 받고 대학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너무 당황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그냥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작성한 것 같은
그런 아무 내용 없는 보고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컨설팅을 하지? 이런 걱정을 해본 경험이 아마 컨설턴트 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분들이 사진진단 보고서를 제출할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결국 이제 그분들이 이 컨설팅에 대한 이해, 또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없고 그냥 자기가 그 부서에 수속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성의 없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주 열심히 자기 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잘 정리해서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너무 정말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커서 그거를 보정하는 작업이 우리 교교원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대학들이 싫어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행 동의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죠. 예, 앞서 사례 컨설팅을 2회 받은 대학들도 저런데 한 번만 받은 대학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행이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들이 우리가 이걸 뭐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컨설팅의 결과를 어떻게 대학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앞서 한번 말씀드린 거 재차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잘하고 있는 전문대학들, 그런 우수 프로그램들을 좀 모델링해서 그것을 타대하게, 전문대학들이 잘하고 싶어도 지금 방법을 모르는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양교육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는 교양교육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없다. 예,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잘하고 싶은 생각을 전보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교원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